네, 이제 오늘의 이슈 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이제 핫 이슈다. 시장에 어떠한 그 시장 코인들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세 가지 이슈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록체인에 뛰어든다라는, 예. 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또 이제 연예 기획사죠. 뭐 이제 빅뱅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기획사에 이제 블록체인 뛰어든다. 자, 그 다음 뉴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일제히 급락. 그 이유. 자, 오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막 갑자기 급하게 떨어져주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또, 이제 자, 금감원. 금융감독기구들과 ICO 대응 방안 협의를 한다라고 또 이제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금감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또 이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지, 어떤 이제 이슈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록체인에 뛰어든다라는 뉴스. 자, 이 뉴스 같은 건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W 재단이랑 같이 어떤 캠페인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이 블록체인에 뛰어드는 의도를 좀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까지의 모든 매출의 80%는 바로 빅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승리 빼고 다 군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에 대한 비상사태가 좀 나와 있는데 굳이 신사업, 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거든요. 자, 지금 어떤 사업에 뛰어드느냐는 것을 좀 속내를 좀 보자라면 그 W 재단과 함께 온실가스 좀 적게 배출하는 운동, 바로 이제 캠페인이 후시 캠페인을 좀 참가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가을쯤에 어플이 출시가 됩니다. 어플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이, 제가 만약에 그 어플을 이용해서 어떤 대기 온실가스 좀 적게 배출하는 운동에 참여했을 때, WGP라는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그 토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뭐 커피 전문점, 뭐 별다방, 그 다음에 뭐 어린 친구들이 가는 뭐 그 화장품집, 뭐 그런 데 가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을 발행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해준 거는 지금 뉴스가 나온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 한다. 그렇다면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굳이 이 사업에 왜 뛰어드느냐라고 봤을 때, 자, 추후에 WGP가 토큰으로 발행이 되고 뭐 메인넷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진행이 되고 진행을 하든 안 하든 그 토큰으로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들의 굿즈 혹은 티켓 판매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좀 화랑이 뜰 거고 사업은 성공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굿즈들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좀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비트코인과 이 코인과 알트코인들과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시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와줄 수 있냐, 어떻게 좀 밀접한 연관이 좀 있느냐라고 좀 연관이 좀 많은 쪽에서 좀 성장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시장 역시 성장을 할 거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굉장히 아주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사업에 좀 뛰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WGP 이 토큰 한번 눈여겨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오늘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 그 이슈 같은 경우는 그 뉴스는 바로 비트마루 전문가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마루 전문가님 속 시원하게, 날씨도 더운데 아주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낮에 상당히 좀 심한 급락세가 나왔었죠. 또 마찬가지로 어제 새벽에도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급락 장세 누가 이끌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자, 이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급락작을 이끄는 건 바로 이 대한민국, 저희 나라죠. 이 대한민국의 급락자를 이끈다라고 좀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자, 대한민국에서 포브스에서 얘기한 건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규제 당국, 즉 정부죠. 이 정부가
자, 전방위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금지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하락 장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이제 국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냥 일방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현 상황을 좀 꼬집기도 했었고요. 또 나왔던 게 자, 가상화폐 거래소, 또 어제 이슈가 됐던 게 빗성거래소 이제 은행과의 계약이 안 돼서 신규 계좌를 앞으로 못 받는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빗성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분들도 불안에 떨면서 매도 심리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자, 지금 거래소의 생존 위기까지도 달려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자, 빗성거래소 농협과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불안 심리로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그런가요? 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농협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 농협에서 자, 그동안 이 거래소에 대해서 해킹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아직 미흡한 거 아니냐.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개인정보를 좀 보완하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자, 마치 기사들은 지금 절대 이제 매수를 못하고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써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비트도 마찬가지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신규 계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신규 계좌 풀릴 수 있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갔던 장이었었고요.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빗썸도 안 된다고 하니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불안에 떨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거래소 지금 세제 혜택까지 없앴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확고한 규정을 준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말까지는 초안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자, 7월이 지나고 8월 초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와졌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먼저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먼저 내려놓고 나머지 규제, 금지면 금지 아니면 허용이면 허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불법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끌어들였다라는 것은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몰수가 가능하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자, 이렇게 법원에서 몰수하고 이런 국고로 들어오는 것들은 자산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분들에 대한 이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규제가 나와주고 개인 투자분들이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좀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국내 정부의 이런 애매모호한 정책이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뉴스죠. 금강원 금융감독기구들과 ICO 대응 방안 협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졌습니다. 과연 어떤 협의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다음 달 6일입니다. 다음 달 6일에 자, 통합금융감독기구회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는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G20 재무장관회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각 나라의 금융위원장들, 그리고 금감원들, 금융감독위원들, 이런 금감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라고 나와졌었고요. 가상화폐 중에서 이 ICO 관련돼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사기, 스캠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거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 가상화폐 ICO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이 왜 참석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번에 참석하는 나라들이 일본, 미국, 프랑스, 스위스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상화폐를 이미 ICO를 이미 허용하고 있고 ICO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지금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대한민국이요. ICO 아니죠. ICO 그 전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의 정의조차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앞서서 ICO를 허용시키겠다고 간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회의 안에서 ICO에 대한 합법적 허용, 그리고 제도권 내 편입,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국내 정부에서도 이미 ICO는 글로벌적인 숙제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지금 나온 숙제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좀 제도권 내, 또
또 제한적 허용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ICO는 이미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스캔코인 불법 ICO. 자, ICO를 금지하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보물성 관련 ICO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규제가 없다 보니 잡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적인 금지만 하고 있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회의를 다녀오셔서 좋은 결과 가지고 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조금 더 정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가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